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문재인은 이적 세력, 문재인은 하급 세력, 문재인은 반대한민국 세력,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세력입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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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차이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2020년 12월 18일 공곡시 현재 확진자 발생이 현재 1036명, 누적 확진자는 47,515명입니다. 따라서 누적 사망자 수는 679명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누적 확진자가 759명, 따라서 누적 사망자가 7명입니다. 대만이 왜 이렇게 사망자가 없고 문재인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감염원을 무한정 입국시켰습니다. 차이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 코로나,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창궐돼서 전파돼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고급한 생활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바로 문재인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문재인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감염원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했다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중국 폐렴, 차이나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전파 창궐자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시민이 이 광경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세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결례고 신뢰일 것입니다. 지금 사업도 되지 않고 장사도 안 되고 하물며 중소상해뿐만 아니라 서울 위성도시에 가보면은 상가들이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붕괴되고 이렇게 산업화가 공동화되고 많은 영세상인들, 많은 중상층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문재인 세력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고자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역 세력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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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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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국 폐렴 현재 누적 확진자가 47,000명입니다. 사망자는 679명. 이에 반해서 대만은 누적 확진자가 759명, 사망자는 7명뿐입니다. 왜 이렇게 대만과 대한민국이 차이가 앞서서 지금 우리 인도 쪽으로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차단을 간섭을 하고 있어요. 간섭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왜 저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입국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 행진 대열 쪽으로 차도 쪽으로 끼어들면은 그때서야 간섭을 하면 되지. 왜 저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애국 국민을 저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하고 있는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인간들. 지금 그 간섭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그 지휘관이 조금 언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따라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
문재인 세력들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국민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경찰 차량이 맨 앞에 지금 이들은 지들 마음대로 자리하고 앞서가고 있고요. 그 뒤에 경찰들이 또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물수듯이 하고 우리 있습니다. 똥 실은 차량이 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동지가 계속해서 차량에 잔뜩 여러 가지 그 구호들을 싣고 이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로마와의 싸움이 1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어떤 누구도 로마가 그렇게 카르타고의 성벽을 뚫지 못했었는데 오늘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이것은 바로 카르타고의 배신자가 로마에게 성벽의 모든 비밀을 먹였기 때문에 카르타고의 성벽이 무너지고 결국 점령당하고 카르타고가 멸망된 것입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멸망돼서 많은 국민들이 대중을 당했고 처절하게 도로 사육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2020이라는 깃발을 들고 북한 조선노동당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뒤에 이재환 형제하고 김통일 형제가 현수막을 들고 지금 마지막 맨 뒤에 위치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파괴 중국 공산당 추종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국민이여 일어나자 라는 현수막을 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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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세력들이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소리가 지금 잡음 소리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마이크를 잡은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세력들은 안정성이 없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지 않으나 경제성이 없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통해서 월성 1호기를 정지시켰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총 6기가 있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이것은 중수입니다. 그리고 5호기 고랑 경수입니다. 중수와 경수의 차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페르톤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그걸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문재인 세력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중수호 발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세력은 월성 1호기를 정지시켰고 2호기, 3호기, 4호기 또한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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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현재 원자력 발전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약 700기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왜 퇴출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을 정지시키고 풍력 발전을 하고 태양광을 한다더니 세계 어느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누가 대한민국에다가 발주를 드렸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 어마어마한 국부를 착수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기를 월성 1호기를 비롯한 원자력 정책을 폐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총체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손실을 오게 됐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재인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부를 없애는 데는 이제 과거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그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조 단위, 그리고 수십조 단위, 수백조 단위의 그런 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외교 완전히 외톨이고 경제 또한 현재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선구야방송이 월성 원자력에 대한민국 몇 주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 아마 한 달은 넘었고 자유민주주의는 2달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지 주민들의 생각은 원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정책은 원전 1호기를 또 정지시키고 영유정지시키고 또 나머지도 점차 폐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없었다 이런 그 불만들을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복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을 나누게 통크로 보이는 문재인은 올라가야 됩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구정입니다. 유령 불차, 63대 36, 공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저 뒤에 또 우리 애국 동지들을 이동을 지금 애국 동지들의 이동을 지금 차단하고 있네요. 인도 쪽에서. 인도 쪽에서 이 경찰관은 지금 차도에 행진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주 민감하게 인원 파악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4.15 부정선거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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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는 그 어떤 것도 부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중에 약 70%가 전국 공무원 노조입니다. 이것은 형평성,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문재인 세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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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합정국은 대한민국을 광고시켜주고 대한민국이 산업화시키고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오르게 한 바로 우리의 혈맹국이고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 애국 동지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따라붙어 가지고 이쪽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인도를 따라서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렇게 몇 명씩 1인당 3명 이렇게 따라붙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저렇게 꼭 해야 되는지.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이 과연 성장하는 경제가 발전했습니까? 사람이 발전했습니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성옥 여사님 참 평소에도
법원 쪽에 나와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앞장서고 계시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 아마 지금 8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아닌가 싶은데 참 연세에도 뭐 건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치도 않은데도 나오셔가지고 이 나라에 쓰러져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집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애립니다. 막 동상이 걸릴 것처럼 애려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뭐 장갑을 벗을 수도 없고. 장사도 많이 어려워졌고, 또한 이번에 국회에서 그래도 지금 방송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3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삼각대 자체가 지금 금속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살려고, 차가운 것 어떻게 같아요. 먹고 살려고 손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문제이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쪽에 베레사님이 태극기 성전기가 걸린 깃발을 들고 이동을 하고 있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베레사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합중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상당히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느 분을 지지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조 바이든을 지지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와의 싸움입니다. 미국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봉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현재 지켜주고 있는 정말 위대한 위인이십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연방제로 갔거나 중국 공산당, 북한 조선노동당 휘합속으로 지배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유승정구의 고의한 단장님께서 오늘은 깃발을 안 들고 그냥 가셔요. 조금 지혜를 짜내신 것 같아요. 깃발만 들었다면은 경찰들이 따라붙어가지고 간섭을 하고 제지를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지를 안 당하고 일반 그 시민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갱이하고 뭐 엄청 실갱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깃발을 안 들고 우리 행진대회라고 같이 나란히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많은 경우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으면 고의원 단장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됩니다. 버스 차량에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지금 버스가 잠시 섰다가 또 이동을 하면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TV를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행진을 하고 있는 행진대열의 모습을 지금 지켜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미국 대통령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선 지지! 당선 지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요일 오후 일출하시는데 교통 불편을 드리고
또 대열에서 호흡을 가지고 끼쳐서 정말 시민인 죄송합니다. 것처럼 그러나 같이 이 강추위 속에도 당선 우리가 지지 이렇게 뭐 나올 이런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같이 이유를 외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하고 시민하고 또 훌륭합니다. 뭔가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현재 시민이군요. 그동안 좌파 건강하고 시민하고 그동안 붙었습니다. 활기차고 그동안 좌파 희망과 시민하고, 빛이 있던 대한민국이 붙었어요.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뭐 시끄럽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거리에는 사람도 또 없고 고의한 단장님 일반 상가에는 손님도 성격에 없고 코로나로 그냥, 인해서 보고만 있을 수 국민들의 없는 생활을 상황이었겠죠. 더욱더 궁핍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물러가야 됩니다. 문재인은 물러가야 됩니다. 문재인 세력들은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시민입니다. 문재인 세력들은 엄지척을 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신 시민의 모습을 여러분이 잠시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엄지척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시민이 계십니다. 날씨가 시원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라고 해서 연사라고 해서 왔지만 사실 제 앞에 유튜브 찍는 분 4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실 집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마이크 들고 한 수만 명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히 제가 할 말 몇 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채우고 뭐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왔는데 이거 사실 저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 장사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마스크 장사보다는 더 남는 장사가 백신 장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벨기에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보니까 백신 하나의 값이 뭐 비싼 건 한 22,000원, 16,000원, 그리고 FDA 승인 받지 못한 거, 아직 3상 통과 못한 건 한 2,200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싼 건 한 500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국민 여러분, 이거 백신 우리가 꼭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집회 결사를 막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2단계, 3단계를 오는 동안 제가 이거 바이러스 안 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렇게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그 권리를 침해하고 뭔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뭔가 좀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 문제는 바이러스 문제고 사실은 제가 여기 올라온 목적은 이제 뭔가 우리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사파 정권 안에 들어온 이 원인 저는 그걸 부정선거라고 보는데 자, 이 부정선거 문제가 그동안 우리 이렇게 조그만 집회에서만 거론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 미국에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세계 전쟁이 됐습니다. 예, 이제는 이게 부정선거전이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전입니다. 세계전쟁입니다. 세계대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이냐. 네.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부정선거범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계엄령이 내려지냐 아니냐에 초점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하게 한 조건이 뭐냐? 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는 것은 미국의 선거에 외세가 개입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세 개입을 뭘로 판단하느냐? 네. 미국에는 각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CIA가 있고 FBI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처합하는 DNI가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에서 뭐라고 지금 보고를 할 것이냐 의견이 갈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 갈려있느냐? 누구는 그 외세가 중공이다, 누구는 러시아다 이러고 옥시각시 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외세가 개입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선거에 외세의 개입이 있을 경우,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을 이미, 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외세 개입에 의한, 우리,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외세 개입이 있었다면,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그 외세는 누구고, 또 그 외세에 개입한 자들, 관여한 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럽니다. 현재 맹렬하게 CNN이나 MBC나 이런 언론사들, 그리고 빅테크라고 하는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내에 그 일종의 위장 침투 세력에 미치는 맥코넬 아니면 윌리엄 바 이런 세력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지는 싸움이 아니냐, 이거 정말 이기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부정선거의 양상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것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덮여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현재 이렇게 집회를 막고 어떻게든지 이 정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역자라고 부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찰, 경찰, 자, 이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 안 하는 여러분들 그냥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묵시적으로라도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직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범들에게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선거범들을 검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몹시 추워졌습니다만 올 들어서 가장 기온이 낮은 날씨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애국의 날 토요일 애국 집회는 계속이 됩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이 경자년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이런 통상적인 말로 올해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이 괴질 때문에 괴질에 걸려서 확진이 되느냐, 확진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에 생존의 갈림길에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보낸 한 해로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원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이라고 배웠습니다만은 올해는 거리두기, 떨어져서 혼자 살기가 생활 수칙이 돼요. 그리고 어울려서 대화도 나누고 술잔도 나누는 우리 사회생활이 깨지면서 마스크 끼고 혼자 집에 콕 처박혀 있는 이른바 집콕이 생존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세속적인 기준이 깨지는 사회에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대합니다. 119 선진국 의료진들이 나서서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통 2년 이상 걸린다는 이 백신 개발이 만 6개월 만에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수한 의료기관들에게 수천만 달러씩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백신 개발에 독려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모더나 회사, 독일의 화이자 백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미 영국 중심으로 지난 주말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주말 의료진들부터 맞기 시작해서 다음 주 27, 8, 9일이면은 거의 많은 나라들이 맞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자, 며칠째, 오늘째, 나흘째 확진자 1000명을 올라가면서 이른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르면은 3단계 격리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3단계 들어가면은 자영업자가 전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트만 겨우 생필품만 살 수 있는 단계로 갑니다. 이건 이 문재인 정부로서도 도저히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망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경제생활이 마비되고 정지되는 순간이니까 겁이 나서 지금 2.5단계 플러스 알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죠? 대한민국의 방역정치, K방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화자찬을 했고,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라고 자화자찬을 했고, 추석이 끼인 10월달 소비 진작을 하라고 1000만 장의 소비 쿠폰을 뿌렸고, 한 달 전에 드디어 문재인이가 나타나서 이제 코로나는 곧 끝장을 보게 돼 있다고 큰소리 쳤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K방역 홍보하는 데만 1200억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은 다시 유행할 거다.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 자, 드디어 하루 확진자 1000명의 시대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곧 종식될 거라고 했던 그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에 나서서 드디어 백신이 만들어졌고 그 백신을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백신 단 한 회분도 계약한 게 없습니다. 이미 영국, 미국에서는 백신이 이미 접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올해 여름부터 백신 구유에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예매를 하고, 자, 캐나다 같은 곳은 전 인구가 10번 정도씩 맞을 수 있는 12획회 분 도수를 12억 도수를 준비해놨다고. 일본만 해도 2억 5천만 도수를 확보해놓고 지금 대한민국은 급하니까 며칠 전에 어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 1000만 회가 계약이 됐고 나머지 토탈 3,400만 도수분을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대체 여러분, 계약이면 계약이고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자, 내년 1월 새해를 맞으면서 전 세계 30개국은 백신을 맞으면서 2021년을 출범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라도 내년 3월, 2월, 3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신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면서 살아요. 자,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가 되고 방역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존의 비결을 찾아서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자, 어떡할 겁니까? 이 백신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자, 이게 정부의 무능이라면은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그래, 무능해서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럼 예산 때문인가? 자, 작년에 올해 재난지원금이다, 자영업자 지원금이다, 청소, 육아수당이다 등등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쓴 돈만 줄잡아서 12조에 달했습니다. 적자 추경 예산을 만들어서 12조나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4.15 선거도 이겼습니다. 돈으로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백신 확보에 아무리 비싼 값으로 해도 2조면 충분하다 그럽니다. 그 추경에 2조 더 보태는 게 뭐가 어려웠습니까? 예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무능한 것도 아니고 뭐냐 이게.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내년 4월에 여러분 중대한 선거가 있는 거 알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또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백신을 우리는 3월쯤에 가서 조금씩 맞춰가면서 정부를 믿어라. 우리 정부를 믿으면은 다 챙겨준다는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선거에 맞춰가지고 백신 확보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 자, 또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국내 어떤 S모 제약회사에서 치료제 곧 만든다고 그래서 그쪽과 너무 관계가 깊어가지고 그거 믿다가 실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중국산 백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시노팩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백신을 만드는데 도처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 중국산 백신 수입하려고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설마 그냥 헛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자, 아스트라제네카를 영국제 아스트라제네카를 1000만 도수를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페루에서 2명의 임상 실험 대상자가 팔이 마비가 돼갖고 또 중단했다 그러고 오죽하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영국 사람 맞고 독일 화이자를 맞았겠습니까? 백신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꼴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념의 좌우, 이념 보수 진보, 자 각자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나타내는 어느 유명한 어떤 분이 사진을 하나 찍는다면 또는 어떤 만평가가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마스크를 낀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2020년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낀 마스크지만은 사실은 정부가 시킨 대로 순종하는 굴복의 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 모임을 갖고 싶어도 모임하지 마. 이 감염병 때문에 헌법 가치가 목살되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고 교회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네이버 다음 이 빅테크 그룹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기레기 언론들의 보도만 보면서 국내 사정은 물론이고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완전히 눈뜬 맹인이 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전 국민이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입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지난 주말을 기해서 완전히 입법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법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 2월이면 출범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5년 이상 된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 참여연대, 무슨 민변 출신들이 대거 수사관도 들어옵니다. 과연 공직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 안 됩니다. 정권에 관련된 비리, 권력청에 관련된 비리를 묻어두고 덮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공수처가 아니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조국이 정경심이가 아마 무죄로 이제 끝날 거다. 공수처 수사 1번은 윤석열이 바로 잡혀 들어갈 거다. 수사관 임기는 3년에 3번 9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바로 이제 1년 남짓 뒤에 퇴임하는 문재인이 퇴임 후에 감옥소 안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호위무사 친위 부대들이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조사 다시 한다고 또 9번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또 지켜봐야죠. 또 어떤 또 엄청난 비밀이 또 터져 나올지. 5.18 비방금지법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5.18에 관해서 학문적인 거 외에 의견을 냈다가는 징역 7년이야? 그렇습니다. 입 다물고 닥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간첩잡으로 만든 국정원이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게 전부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스크를 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는 할 말을 비록 못하시더라도 지켜보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윤석열이와 추미애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조화가 있고, 야, 그렇습니다. 법치주의가 깨졌습니다. 이 운동권 출신들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스탈린, 레닌, 스탈린, 그 트로츠키 혁명, 모택동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젊은 시절부터 심취해서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자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쓰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자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별도로 하더라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독립성과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 2년제의 검찰총장을 끄집어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법치주의가 사망.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이 문제를 가지고 법치주의 사망을 원하기 전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17년 3월 10일 헌재가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거기에서 이른바 특검에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했던 짓을 보고 과연 그 당시 윤석열이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공정한 잣대로서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했던가를 여러분, 우리는 분다시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 정권에서는 법치주의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그냥 왔다 가고 있습니다. 자,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윤석열이 혹시 정치해갖고 대통령 출마할까봐 이제 검사 출신을 퇴임하고 1년 안에는 공직 출마를 못한다는 법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자들은 지금 안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법이 아마 청와대 D산 북악산만큼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내년 2월 19일부터 발효되는 전월세 금지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2월 19일 이후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를 수도권에서 사는 분이거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일부 혜택을 받다고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서 5년까지 있습니다. 월세도 마음대로 못 줍니다. 좋습니다. 취지는 투기 목적의 다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위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자, 대한민국에 아직 자기 자가를 보유할 수 없는 젊은 신혼부부들부터 많습니다. 이제 결국 전세 월세가 줄어드니까 결국 전세 월세 살아야 되는 서민들은 어디 가서 또 먹고 그렇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이 자들은 그냥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상식을 벗어난 또 하나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북한의 대북 전단 확성기 방송 금지하는 법안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이 자유세계에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인권에 어떤 관심을 갖게 만드는 봄바람과 같은 존재 또는 비둘기 통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대북 전단 살포였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신경절을 한번 냈더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레기 언론들조차 이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이 하명법이라고 그럽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론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네. 2월 16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무려 16년째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당당하게도 항상 기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60여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걸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새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인권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칭 인권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강경호라는 통역사 출신 한 분 있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표현의 자유 그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 거지 뭐 왜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암담한 우리 국민들 정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미국에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 토요일마다 스탑 더 스틸 우리 선거 결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조지아 아틀란타 플로리다 아틀란타 여러분 유명한 CNN 본사 앞에서는 지금 3주째 시민들이 나와서 CNN의 편파 보도 잘못된 보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 있게 시민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그 중국의 돈을 먹고 입 다물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있죠. 대통령에게 대들어서 네가 버틸 수 있느냐. 아니,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대통령이 지금 국왕입니까? 황제입니까? 왜 대통령에게 대들지 못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대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민심이고 민심이 바로 천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 헌법 개정도 없이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의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위중한 시기에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정말 스스로가 의사가 된 마음으로 몸조심하시고 돌아가는 세상 귀를 열고 눈을 번쩍 뜨고 지켜보면서 이 민심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저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저 분노가 터져나오는 날 세상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기를.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상이 북한, 중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아니라 생각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식량난과 지금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추위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인 나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우리나라를 북한을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는 우리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장을 차고 자신들이 왕인 양 우리를 부리려 하고 우리를 탄압하려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하여 대신 일을 해주라고 우리가 국민의 투표를 인해서 정치인을 뽑았으며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짓된 부정으로 저 자리에 있으면서 거짓된 정치로 우리 국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영업자 한 분과 오랜 대화를 했습니다. 고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역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고대 그 골목에서 그 골목이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의 명목으로 그 골목 월세를 내는 가운데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추운 데에 나오셔서 목소리를 외쳐주시고 유튜브로 밤잠 못 주무시면서 이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셔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우리의 진실을 외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자유민주주의 국민인데 이 정부는 자유자를 빼려고 합니다. 그냥 민주주의 내 말이 옳으니 들어 내 말이 맞으니 들어 내 말이 맞으니 가게들 문 닫아 내 말이 맞으니 교회 문 닫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현 정부는 가만히 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지금껏 우리가 다 판단하여 양심 가운데 지금껏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당신들의 개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 영국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에 안주를 유지하고 자기의 재산을 먼저시하며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안전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동지님들 많이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정현 여사님, 좀 전에 여기 계셨는데 이동하셨나 보네요. 이상홍 여사님, 그 다음에 장혜순 여사님, 이분들은 다 여든이 넘으신 분들인데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몸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몸으로 대한민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집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엄동설한 추운 날에도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끄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어떤 연사분께서는 이것은 9명 이하니까 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김장로 방송, 자유대한연대, 우리 선구자 방송 이렇게 나오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도 한 100만이 시청하시라고 봅니다. 함께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리 열심히 투쟁하여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민주주의 사망, 법치주의 사망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 사망, 법치주의 사망은 이제 벌써 오래전 4년 전에 법치가 사망되고 민주주의가 사망되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이가 하도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서 전 정권이 문재인보다 더 낫다, 그립다, 더 잘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칼럼에서 보면은 전 정권을 비하하면서 문재인이야 전 정권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발언을 하는 그러한 아주 대목지 않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데 지난 정권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니 나느니 하는 이러한 폐륜 새끼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을 볼 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고 체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더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국가는 내몰릴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비록 여기서 9명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목소리가 되어서 저들의 그러한 음모를 우리가 제지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단지 4.15에 국한하지 않고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기획된 한정 유린 사건입니다. 5.9 보궐선거, 6.13 지방선거, 4.15 총선 모두가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였습니다. 중공 폐렴 창벌 몸통 문재인 폐렴 물러가!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의 정치적 부정선거 몸통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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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성문 전 의원님께서 아주 많은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북 경계 바탕났다 흘러흘러 국민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준비 흘러흘러 문재인은 위장평화 흘러흘러 유전선의 식기철수 대한민국은 무장해 문재인은 물러가라. 미군철수 접어낸다 흘러흘러 살인 독재 김시황도 흘러흘러 위장평화 한반도기 위장평화 종전으로 위장평화 속지 말자. 최저임금 경제 파탄 흘러흘러 소득주도 사기 정책 흘러흘러 세계경제 호황인데 한국 경제 파탄났다 문재인은 흘러가라. 하루종일 몇 마리냐 흘러흘러 태양광이 몇 마리냐 흘러흘러 전기로는 흘러간다 중국 속에 오염된다 문재인은 흘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탈영과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본불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신문 1면을 장식합니다. 오늘은 추 장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내용과 무릎이 아파서 총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 중 무려 58일의 휴가를 썼던 서 씨가 현재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요. 한편 오늘 뉴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재산이 1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평생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하고 예금은 14억 6천만 원이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을 앞세운 새로운 기득권, 기생충 세력입니다. 타고난 신분 덕에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승승장구하는 불공정에 관한 이야기는 유사일에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성실하면 개천에서 용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계급, 즉 위선자들 또는 기생충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계급은 공공의대 같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립니다. 자신들만을 핵심 지배계층으로 구성해 가능하면 영원히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것입니다. 코로나 계엄으로 중소상인들은 소리 없이 죽어나가는데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로 2만 원씩 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그 2만 원은 원래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었던가요? 이들은 몇 푼 안 되는 현금 살포로 국민을 무기력하고 정부 의존적인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후계자이자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이었던 레닌은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또한 레닌은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100여 년 전 레닌이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제시한 전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300명씩 그대로 필요가 없는 재현되고 나라예요. 있는 것을 보면 네, 국회의원들 다 없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50배는 더 큽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하원의원이 450명. 그래서 토탈해서 535명이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인데도 나라 잘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그걸 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50명만 필요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300명씩 있어가지고 괜히 힘의 불균형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반드시 해내라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밥값도 못하고 살아요. 네, 밥값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바본 줄 알고 이렇게 보내서 내가 이 나이 먹고 밤중에 여기로 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2달째 여기 서울역서부터 이게 국민이 살 짓입니까 이게? 응? 우리 국민 혈세를 그렇게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이 응? 저희 밥값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 국민 세금 갖고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밥값도 못하고 살아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할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많은 나라가 그 많은 인간들을 괜히 밥을 먹이고 살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저는 이 김대중 시절에 만들어 놓은 악법 중에 악법이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에 또 의원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 의원들이 받아가는 돈이 국회의원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들. 네, 그 저는 인터넷을 다 봤어요. 그랬는데, 이 자체는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거 통과를 시켰죠. 처음에는 자기네 무보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보수를 한다고 해놓고는 어느 1년 지나고 슬며시 월급을 만들어갖고 월급이 적지도 않아요. 예, 많이 받아갖고 있어요. 3,000명 받아가는 게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국회의원한테는 비서관이 9명, 8명 따지는 월급까지 1억이나 받아가는데 그 10분의 1을 받아가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는 이상 분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방 자치를 꼭 없애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면서 돈이 8,400억이 들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선거하는 한 사람 개개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 내가 한 표 한 표 찍는다면 한 표 찍는 값이 2만 원이 든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2만 원이 들고 지방에 인기 없잖아요. 50%만 되면 한 표 찍는 비용이 4만 원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쓸데없이 없애고 있는 게 우리나라 행정비용이 괜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시도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망해먹고 있어요. 국토를. 왜 그러냐면 지방에 가면은 정치 좋은 것도 많고 그린벨트 있고 이런 데서 시의원 그런 그 지방 자치위원들이 전부 그곳에다 펜션이다 별장이다 뭐 숙박업소다 식당이다 이런 걸 지어놓고 국토를 다 망하게 하고 있는 게 그 지방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 반드시 그거 없애야 됩니다. 국토를 살리려면 너무 국민들이 불편하게 세금을 너무 많이 세경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정말 유효적절하게 산업을 일으켜서 젊은 사람 직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는 않고 정말 갑갑하고 답답해서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하면 이 태국길이 들고 이렇게 날마다 이 나이 먹은 사람이 2달을 넘게 이런 데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질 않나, 밥도 한 맛이 없나,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도대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그냥 그 악법 중에 악법이 김대중 시대에 만든 악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게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 큰일 나요. 망해요 진짜. 이 국회의원님들이 그 비례대표나 쓸데없는 거 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국민 혈세를 치고냅니까? 그놈들 저희들 편한 대로 다 만들어 놓고 세금 다 약탈당하지. 우리 국민들은 서민들이 지금 이 엄동설 안에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